한편으로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게 막다른 골목으로 몰린 이란이 혹시 최악의 수를 쓰지 않을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핵폭탄으로 이제 개발해서 장거리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정도의 기술은 가지고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더티범이라고 우라늄 같은 그 핵물질을 실어가지고 이것을 이스라엘에 공격하지 않을까. 이란의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어제 사진을 보니까 테헤란에서 피난 행렬이 줄을 잇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로는 뭐 그러다 보니까 꽉 막혔고 이란 당국이 은행에서 뽑아갈 수 있는 인출할 수 있는 돈을 제한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주유소는 너무 붐벼가지고 또 이렇게 주유할 수 있는 양까지도 제한하고 있다. 뭐 완전히 뭐 이제 이란의 민생이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요. 지금 이란이 얼마나 쫄리고 있고 구석에 몰리고 있나 이런 걸 보여주는 장면을 생각합니다. 반면 이스라엘 경우에 좀 약간 여유로운데요. 어떻게 상대적으로 18일을 보면은 이스라엘 영토에 대한 경계 태세를 완화했다고 합니다. 뭐 18일 현재 이란의 공격이 생각보다 좀 덜하니까 그 경계 태세 완화했고, 그다음에 영공 폐쇄를 했는데 영공 폐쇄도 일부 풀어가지고 해외에서 비행기가 오갈 수 제한적으로나마 오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형편이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물론 이제 이란이 항전 의지는 밝히고 있지만은 군사적으로 대응할 수단이 마땅치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탄도미사일이나 드론으로 하고 있는데 큰 효과는 없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큰 피해를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란이 계속 공격을 하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의 전쟁 수행력에 타격을 줘야지 어느 정도 비등비등하게 되거나 이란이 다시 이제 핵 협상을 할 수 있다 하자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될 텐데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미국까지 끌어들여가지고 하려면은 그러면 또 이란 입장에서는 그건 또 최악의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쩌면 한편으로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게 막다른 골목으로 몰린 이란이 혹시 최악의 수를 쓰지 않을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핵무기는 핵폭탄으로 이제 개발해서 장거리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정도의 기술은 가지고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더티범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라늄 같은 그 핵물질을 그냥 탄두 상태 핵물질 탄두부에 실어가지고 이것을 이스라엘에 공격하지 않을까 이런 갑자기 우려가 들었는데요. 물론 실제적인 핵무기에 비해서 파괴력은 약해집니다만 방사성 물질 오염이라는 거였기 때문에 지금의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일부 이란의 핵시설들이 파괴가 되어가지고 일부 방사능 오염이 된다는 보도가 있으니까 이란 입장에서도 이것을 가만히 두지 않고 어느 정도 보복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최악의 시나리오는 안 오기를 좀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현재 양국 공중전 양상은 어떻게 진행 중인가요? 네, 이스라엘이 전술적으로 그것도 압도적으로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이 상을 다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근데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가 없는데요. 전쟁은 시작하는 것보다는 끝내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끝내는가가 제일 중요한데 이스라엘의 전쟁 목표는 일단 이란의 핵능력 제고 이거로 보이는데 최근에 이렇게 나오는 얘기를 보면은 플러스 알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플러스 알파가 뭐냐면은 이란의 정권 교체, 레짐 체인지라고 하죠. 그래서 이란의 정권 교체까지 노리고 있는 것 같은데 정권 교체라는 것은 마법의 램프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누가 지니가 튀어나올지 악마가 튀어나올지 모르는데 결국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미국이 사담 후세인을 제거하고 정권 교체한다고 이라크 전쟁을 벌이고 있었지만 수렁에 빠진 게 있었죠.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현 하메네이 정권을 무너뜨리는 것은 또 물론 어렵지만은 그 더 나가서 최소한 이스라엘에게 적대적이지 않을 정권을 세우고 그다음에 그 주변 상황을 이란의 국내 상황을 안정시키는 능력이 필요한데 이거는 지금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국력이나 능력에 비해서는 되게 버거운 그런 목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도와주는 게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트럼프가 어떻게 생각할지도 모르겠고 그다음에 미국도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미국의 관심이 일단 중동이 아니라 중국이죠. 아시아 태평양의 중국인데 중국을 어떻게 견제를 할까 그거에 몰두하고 있고 있는데 그래서 아직 트럼프가 이제 적극적으로 전쟁에 개입하는 거, 직접 참전하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고 있다는 게 이런 이유 때문이라 생각하는데요. 결국 이제 미국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까 그게 중요한데 뭐 감히 예상을 하자면은 미국이 정권 교체까지는 바라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입니다. 이게 너무 판을 벌여놨고 그다음에 거기 미국이 발을 너무 깊숙하게 들이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또 그것을 반대해서 미국이 세계의 경찰이 더 이상 되지 않겠다고 내세워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말이 좀 오락가락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초기 작전이 잘 됐을 때 내가 도와줘서 했던 거다 뭐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도와줄 수 있는 미군 전력을 중동에 급파하면서 굉장히 뭐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작전 계획은 다 세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의 주요 핵시설들을 공격하는, 공습하는, 파괴하는 작전을 다 세워서 트럼프한테 보고는 했다고 하지만 트럼프가 오케이 사인을 안 하고 주저하고 있다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천성이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그 사업가 기질이랄까,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어떤 이유선진 간에 전쟁을 싫어하고 무력적인 해결 방안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선택하는 걸 별로 꺼리고 있고, 그리고 또 미국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 깊숙이 개입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데, 어떤 결론을 낼까 아직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저는 그렇게까지 이스라엘과 함께 손을 잡고 직접 전쟁에 끼어들 것 같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제 예상이 틀릴 수도 있고요. 근데 제 예상이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확전이 안 돼서 상황이 여기서 진정됐으면. 이번 전쟁에서 핵시설 공습의 의도는 무엇인가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지금이 호기입니다. 천재일우의 기회라고 할 수 있죠. 왜냐면은 이란이 그동안 프락시라고 했죠. 그러니까 꼭두각시라고 하죠. 하마스, 헤즈볼라, 그리고 시리아 있죠. 이스라엘 주변에 이 하마스, 헤즈볼라, 시리아 모두 다 무력화됐습니다. 무력화됐기 때문에 그동안 프록시들이 이란을 대신해서 이스라엘과 바로 연해에서 싸운 건데, 싸울 세력들이 다 힘이 잃어가지고 싸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직접 지상에서 공격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이때 이란은 한번 손을 봐줘야 된다고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란의 프락시 중에 후티만 남아있는데, 후티는 예멘이죠. 예멘은 이스라엘에서 보면은 이란보다 더 멀리 있습니다. 더 멀리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바로 옆에서 괴롭힐 세력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생각으로 지금 아니면 이란의 핵 개발 프로그램이 더 나가서 나중에 돌이킬 수 없을 정도, 지금 북한같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란의 핵 개발 프로그램은 1980년에서 88년까지 있었던 이란 이라크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인데요. 당시에 이란은 시아파죠. 근데 이라크는 순위파고요. 중동에서 시아파 이란을 상대로 순위파 이라크가 전쟁을 먼저 침공해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사우디를 비롯한 전체 중동의 순위파 세력들이 다 이라크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란의 고립감이 굉장히 컸고요. 그래서 하메네이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입니다. 국제사회에 이란 친구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핵을 가지는 수밖에 없겠다. 그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근데 좀 이란이 그래도 북한과 달리 NPT는 탈퇴하지 않고 그대로 돼 있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계속 핵 개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2021년 기준으로 농축도 20% 미만의 우라늄이 210kg, 농축도 60%의 우라늄을 25kg을 보유했다고 IAEA에 신고했다고 했거든요. 이 정도면 뭐 핵무기를 여러 개 만들 수 있는 분량인데요. 그래서 미국이 2015년에 주도해가지고 포괄적 공동 계획이라고요, JCPOA를 해서 핵 협상을 타결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독일, 그리고 플러스 EU가 같이 껴가지고 이란과 해서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조건으로 이란의 핵 개발을 제한하는 건데요. 이게 완전 제한은 아닙니다. 완전 제한은 아니고 일정 정도 제한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이란 자체적으로 전홍축은 우라늄을 전홍축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트럼프가 집권하자마자 이 핵 협상을 파토를 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이런 상황이 된 건데, 그리고 그 당시에 2015년에 미국 주도로 포괄적 공동 계획이 성립이 되자 제일 반대했던 게 이스라엘이겠죠. 이란은 결국 핵 협상은 이란에게 시간만 벌어져 가지고 결국 핵 개발을 할 수 있게끔 면죄 보여주는 것 같다, 이렇게 반대를 한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란의 핵을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의 핵을 용납할 경우에 주변에 핵도미노 현상에서 주변에 많은 순위파 국가들이 핵을 가질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스라엘 안보가 더 위협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주변의 아랍 국가들, 그러니까 무슬림 국가들과 관계를 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외교를 맺거나 아니면 최소한 적대적 관계를 청산했는데, 이란만이 아직도 적대적 관계를 이스라엘을 주적으로 하면서 지구상에서 이스라엘을 지워버리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호전적 발언을 금치 않기 때문에 계속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란의 핵을 용납할 수 없는데, 주변에 있는 세력도 정리가 됐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특히 네타냐후 총리와 또 입장에서는 베스트 프렌드인 트럼프가 2기 집권을 하니까 이때가 제일 적기라고 판단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란 지도부들에 대한 암살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이스라엘이 13일 공습할 때, 그리고 드론으로 또 타격을 할 때 보면은 이란군의 지휘부를 상당히 제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되게 섬찟할 정도예요. 화면을 보시면 영국의 텔레그래프가 만든 그래프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누가 이번에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사망했나 이렇게 보여주는 게 X자가 된 게 사망자입니다. 근데 보면은 이란은 군이 크게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정규군이랑 혁명수비대가 있는데요. 보통 혁명수비대가 더 끝발이 세다고 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군을 두 가지 나눈 거는 결국 군이 못 믿어가지고 군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체제를 뒤엎을까봐 이렇게 두 개 나눈 것인데 비효율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독재국가들이 보통 공산국가들이나 독재국가들은 많이 합니다. 이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첫 공습 때 13일 첫 공습 때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이와 그다음에 이란군 참모총장이 둘 다 제거가 됐습니다. 그리고 후임으로 참모총장이 임명됐는데 후임 임명되자마자 얼마 안 지나서 또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팔 참수작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참수작전은 머리를 잘라낸다는 의미인데 되게 과격한 의미인데 이게 군사적으로 뭐냐면 적의 지휘부를 무력화해서 적의 대응을 못하게 그러니까 초반에 지휘에 지장을 주는 것인데요. 이란과 같이 이제 중앙 집권 체계인 군 조직에서는 이 참수작전이 되게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명단을 살펴보면은 이란 혁명수비대에서 방공부대 그리고 미사일 부대를 담당하는 사령관이 제거가 됐고요. 무인기 부대 사령관도 제거가 됐습니다. 결국 뭐냐면 이스라엘의 공습을 막고 이스라엘의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조직의 지휘부를 싹 다 제거한 겁니다. 그래서 또 이스라엘은 이번에 공습을 통해 가지고 이란의 핵 과학자도 최소 6명을 제거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제거된 과학자 중에 주요 인물로 보면은 이슬람 아제도 대학 총장이 있고요. 테헤란에 있는 대학이라는데 여기서 핵과학을 연구한 사람을 하나 제거를 했고 그다음에 이란 원자력 기구의 전 수장을 또 제거했답니다. 둘 다 이러한 핵 개발 프로그램에 깊숙이 관련했던 인물이라고 하고요. 그 밖에도 많은 그러니까 이란의 핵 개발을 주도했던 많은 과학자들이 이번에 제거가 됐다고 합니다. 이란 내부서 대규모 탈출이 발생했는데 이는 군사력 및 정치 체제에 어떤 파장을 줄까요? 이란은 되게 신령 국가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주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독특한 정치 체계를 갖고 있는데요. 공화국은 공화국입니다. 그리고 선거도 합니다. 선거도 하는데 최고 지도자로 라후바르라고 하는 최고 지도자가 있는데 최고의 성직자라도 같이 경험합니다. 정치적 지도자이자 종교적 성직자, 간선제로 뽑는다고 합니다. 하메네이가 1989년 이후로 30년 넘게 최고 지도자를 하고 있는데요. 이 최고 지도자는 대통령 인준권, 그다음에 해임권까지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군 통수권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 정책 결정권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보다 더 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 사실 우리나라 보면은 약간 총리에 준하는 권력을 갖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입니다. 근데 이 신정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이스라엘이 공습이 계속되고 이란이 무기력하는 모습을 보이겠으니까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은 이란의 고위 당국자들끼리 서로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걸 뉴욕타임스가 입수했는데 우리는 뭐 하고 있냐? 이스라엘이 멋대로 공격하고 사령관까지 죽이는데 우리는 막을 수 없다. 무력감을 표력하거나 아니면 불만감을 피력하는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메네이 신정체제가 흔들리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란의 혁명수비대 관계자가 뉴욕타임스에 살짝 귀띔을 했는데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란의 당국자들은 하메네이가 집권 40년 만에 결정적 순간에 직면했음을 알았다.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이처럼 하메네이 리더십이 흔들리는 가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은 정권 교체, 레짐 체인지를 추진하고 있고요. 네타냐후가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죠. 이란 국민들을 향해서 악하고 억압적인 정권에 맞서 일어나야 할 때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이란 정권은 매우 약하기 때문에 분명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도 인터뷰로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도 화답하는 그런 발언을 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군이 보면은 최근에 이제 공격 목표를 에너지 또는 도시 시설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민생에 영향을 줘서 민생에 타격을 줘가지고 하메네이를 향한 반감을 키우려는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막지 못하면 바로 이제 나의 삶이 피폐해지니까 정부가 무능하고 나는 이런 여론이 일겠죠. 그래서 정권 붕괴로 이어질 수 있게끔 이런 시도가 아닌가 하는데 이란의 선택지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국가에게 중재를 요청해서 미국과 다시 협상하자, 공격을 멈추고 이스라엘 공격을 막아주면 우리가 다시 협상 나가겠다는데 가능성도 높지가 않고 그러면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방안도 있는데 그러면 또 미국이 한 번 더 때릴 것 같고 더 세게 때릴 것 같고 그렇다고 미군 기지를 공격한다고 호언장담을 했지만 그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 미국이 이스라엘과 같이 손잡고 더 크게 더 전면적으로 공격할 경우에는 이란이 남한어스가
없겠죠. 그래서 딜레마에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레짐 체인지는 쉽지가 않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의 역량은 부족하고 결국 레짐 체인지 즉 정권 교체를 하려면은 지상전을 벌여가지고 속된 표현으로 테헤란의 뭐 성적을 꼽돈 이렇게 전쟁을 끝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이스라엘과 이란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미국이 도와준다 하더라도 대규모 상륙 작전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게 말이 쉽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공격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란의 국민들의 분노는 커지겠지만은 이게 정권 교체로 이어질까는 저는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란은 되게 역사가 오래된 나라이고 국민적인 자존심이 되게 큽니다. 크기 때문에 물론 하메네이에 대해서는 불만은 크겠지만은 하메네이가 또 항복할 것까지는 바라지 않을 것을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 자존심이 커서요. 그래서 손상하면서까지 항복하고 하면은 그거야말로 진짜 정권 교체로 이어지겠죠. 그러나 지금처럼 버티는 거에 대해서는 이란 국민들이 툴툴거리면 하겠지만은 견뎌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